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엘바프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리고 전설로만 알려졌던 남자 스코퍼 가반이 드디어 분노합니다. 오늘은 원피스 1148화 로니아 편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엘바프에서 벌어진 역사 말살 시도, 로빈의 희생, 그리고 가반의 각성까지 전개와 의미를 완전히 해부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표지 연재에는 야마토의 여행 일지로 시작됩니다. 야마토는 하쿠마이로 향하며 과거 오타마에게 받은 모자를 가와마츠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군코가 로니아를 절벽 끝으로 몰고 가고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율바는 여긴 저승이야 돌아오라며 로니아를 말리지만 로니아는 침착하게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때 군코는 소머스에게 속삭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떨어질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소머스는 엘바프 전역에 이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30초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첫 번째 아이를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요. 자룰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옵니다. 학교와 도서관을 불태워라. 그리고 우리들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인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수천 년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아이들을 먼저 구하자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이때 장면은 로빈과 초파로 전환됩니다. 로빈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직접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데 한계가 왔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나미 역시 신이 기사단의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났고 최악의 악당도 아이들을 인질로 삼지는 않아라고 분노합니다. 프랑키, 리플리, 거인들은 구조조를 나누어 아이들을 구하러 나섭니다. 소머스는 연설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파괴하고 싶은 건 너희의 문화와 역사다.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마라. 드디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화기술로 소머스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곧바로 4개의 팔로 목을 잡고 꺾으며 공격하지만 소머스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불사신 느낌이죠. 그는 다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20초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때 우솝은 소머스의 불사의 능력에 놀라며 좀비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로빈은 자신의 몸으로 소머스를 껴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소머스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감동적이지만 난 너와 함께 죽을 생각 없다고 합니다. 로빈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소머스와 아이들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가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빈의 분신이었고 진짜 로빈은 그 틈을 타 동료들을 구하러 움직입니다. 이때 소머스는 10초 남았다고 말하고 그때 소녀 율바가 진심을 말합니다. 도서관도 학교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있고 책은 세상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 하나 살자고 이걸 다 없애면 모두가 아플 거라고 말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이 발언으로 모두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소머스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룰은 결국 학교와 도서관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소머스는 로빈을 붙잡으려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그의 손이 절단되고 다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코퍼 가반이 등장하고 모든 것을 지켜본 가반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담아 소머스의 가슴을 베어버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오하라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불태우라는 명령, 도서관에 깃든 수천 년의 지식, 아이들 앞에서의 학살 협박. 이는 분명히 세계 정부가 저지른 역사 말살의 재림입니다. 이번엔 엘바프에서는 새로운 주체, 신의 기사단을 통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챕터의 핵심은 오하라의 비극이 엘바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말살이라는 주제, 지식의 공간인 도서관의 파괴, 아이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 그리고 어른들의 갈등 모든 것이 오하라의 복사본입니다. 그 안에서 로빈은 더는 도망치지 않고 지금의 현자 역할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로빈이라는 캐릭터의 성장을 넘어서 세계의 진실을 이어줄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냅니다. 로빈은 더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하라 때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역사의 수호자입니다. 절벽에서의 투시는 단순한 희생이 아닌 기만과 전술이었습니다.
로빈은 자신의 클론으로 소머스를 속이고 싸웠죠. 과거 오하라에서 로빈은 단지 도망치는 아이였고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다른 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엘바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교사들이 역사의 공간인 도서관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고 갈등할 때 로빈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오하라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다렸던 결과물입니다. 가반의 등장은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는 로저 해적단의 유일한 생존 중인 간부이자 이번 엘바프 전투에서 과거의 의지를 계승한 존재입니다. 그가 쓴 패왕색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로저의 유산이 루피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스코퍼 가반은 패왕색 패기를 휘감아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패의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코퍼 가반의 패기의 수준이 너무 높았고 그의 패왕색 패기가 소머스의 재생 능력을 완전히 봉인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스코퍼 가반이 등장하여 단 한 큐에 정리해버린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코퍼 가반은 더욱더 강할지 모릅니다. 혼자서 신이 기사단 전부를 처리할지도 모른다고요. 율바의 눈물 어린 발언은 단순한 감정 연출이 아닙니다. 거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엘바프 전투 민족의 단합이 많이 희석되었다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단일 민족이 아닌 고민하고 갈등하는 존재임이 드러난 것이죠. 엘바프 내부의 분열은 이후 루키가 새로운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되는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루키가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룰의 선택도 있죠. 이번 챕터에서 자룰은 도서관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지만 이것은 자룰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굴복한 상태는 아니며 내부 갈등의 시작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거인들 중 일부는 자룰의 이 명령에 회의를 품고 이탈하거나 거인들의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룰이 다시 한번 자신의 스탠스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퍼 가반의 패왕색이 공개된 후 도대체 패왕색 패기의 보유자가 얼마나 더 많이 등장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패왕색 패기의 희소성이 너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스코퍼 가반이 로저의 적단 왼팔에 3인자인데 패왕색 패기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라운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쉽게도 휴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루피와 신이 기사단의 대립 구도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사랑한다고요.